수길쌤 길정균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한 거를 또 요약 정리해서 보여드리는데요. 파이썬 5일차, 독학 5일차고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튜토리얼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공부한 거는 리스트라는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리스트라는 자료형은요,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요. 예를 들면, A는 하고, 대괄호 하고서 1, 그 다음에 뭐 A, 그 다음에 여기다가 ABC, 그 다음에 0.1.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지금 변수 A에다가 대괄호를 쳐놓고 숫자와 문자열, 그 다음에 부동소 수점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요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A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진 건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괄호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자료형이 리스트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타입이라는 명령을 한번 쳐볼게요. 타입하고 괄호 해놓은 다음에 제가 사용한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거나 아니면 타입하고서 이 안에다가 자료를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1, 2, 3 이렇게 리스트를 해서 집어넣어 보면 클래스 리스트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리스트의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요. 리스트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세 가지 자료형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성질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시퀀스 자료형이에요. 뭐냐면은요. 자, A는 해놓고 대괄호 해놓고서요. 제가 문자열을 A,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확인해 보시면 A라는 자료형은 리스트가 맞아요. 그리고 시퀀스 자료형은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각각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하고서 0 이렇게 해보면 첫 번째 인덱스인 A라는 문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하고서 1, 2 해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C가 나오겠죠. 이렇게 시퀀스 자료형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퀀스 자료형이니까 당연히 슬라이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처음부터 1번 인덱스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반대로 1에서부터 이렇게 해주면 네, BC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음수 인덱스를 사용을 하면 맨 끝에 있는 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시퀀스 자료형이기 때문에 문자열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의 두 번째 성질은 이게 복합 자료형이라는 거예요. C 언어에서는 우리가 복합 자료형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용체하고 구조체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그냥 복합 자료형이에요. 집어넣는 대로 자료형을 구별해서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일단 방금 전에 만들었던 A를 다시 지워보고요. A에다가 숫자도 집어넣어 보고요. 부동소수점 숫자도 집어넣어 보고요. 문자 한 개도 집어넣어 보고 문자열도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엔터를 쳤네요. 그 다음에 복합 자료형이기 때문에 다른 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1, 2, 3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도 집어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튜플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아직 튜플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부는 하진 않았지만 괄호를 이용을 해서 튜플을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도 넣을 수 있어요.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name 자, 지금 보신 것처럼 A라는 변수에 리스트를 할당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형은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숫자, 부동소 수점 숫자, 문자열, 그 다음에 또 다른 리스트, 튜플,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집어넣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이 상태에서도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보시면은 앞에서부터 세보면은요. 여기가 0, 인덱스가 2, 1, 2, 3, 여기가 4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리스트가 4라는 인덱스에 있고요. 그 안에 1번 인덱스에 2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C 언어에서 2차원 배열에 접근하듯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 있는 튜플 같은 경우에 이게 0번 인덱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A에 5 하고서 0번 인덱스 해주면 이렇게 안에 있는 또 다른 튜플이나 이런 자료형들에 저장된 것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또 좋은 성질 중에 하나가요. 제가 4일차하고 3일차에 문자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공부했을 때 불변이라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A는 해놓고서 제가 여기다가 A, B, C, D, E 이렇게 해놓으면 A에서 0번이 A잖아요. 그런데 A의 0번을 K로 바꿔주세요 라는 명령을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난다고 했었거든요. 이 문자열은 시퀀스 자료형이면서 불변인 자료형이거든요. 그런데 리스트는요, 불변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한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B라고 해서요. 리스트는 대괄호로 해야 되니까 A, B, C, D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B에 0번이 지금 A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B의 0번을 제가 K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K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퀀스 객체 중에서 리스트는 변경이 이번에는요. 리스트 두 개를 붙이는 걸 해볼 건데요. 리스트는 이 변화가 가능한 자료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게 됩니다. 1, 2, 3 집어넣어 있는 리스트 하고요. 더하기 4, 5, 6 집어넣어 있는 리스트를 집어넣어서 더하기 표시를 해주면은요. 이렇게 합쳐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문자를 이용해서 합쳐서 할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문자열에서 더하기 빼기 했던 거, 더하기 연산을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A에다가 1, 2, 3 집어넣어 놓고 B에다가는 4, 5 하고 뭐 문자열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면요. A 더하기 B라고 해보면은 이렇게 합쳐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C라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A 더하기 B 이렇게 해주시면 C에 이렇게 새로 연산이 끝난 상태로 합쳐진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요,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자료든 뭐 변수든 전부 다 객체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타입이라는 이 기본 함수 가지고 확인했을 때 클래스 리스트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라는 기본 클래스에 들어있는 메서드들을 이용을 해서 리스트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보는 거는요. 메서드 append하고 insert를 이용해 가지고 리스트의 자료를 추가하는 걸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num이라는 변수에 1, 2, 3, 4라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현재 num에는 1, 2, 3, 4가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num하고 점 이렇게 하고 잠깐 기다리시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뜨거든요. 그 중에서 append는요. 맨 끝에다가 자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append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 숫자 5 이렇게 해 주시면 맨 끝에 num 이렇게 해보시면 맨 끝에 5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ppend는 맨 끝에만 넣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10이라는 숫자를 2하고 3 사이에다가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insert라는 메서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직접 키보드로 타이핑하셔도 되고요. 인서트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덱스를 먼저 넣고요. 인덱스 제가 3자리에 10을 넣으려는 거예요. 이 바로 뒤에. 그래서 인덱스가 2번이 될 거고요. 집어넣을 자료는 1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num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3이 있던 자리가 뒤로 밀리면서 10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append하고 insert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거하는 걸 할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메서드를 이용을 할 건데 클래스 리스트에는 remove라는 메서드하고 pop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용하는 그 사용법이 조금 다르고요. 제거하는 방법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를 바나나를 한번 넣어볼게요. 바나나. 지금 보시면은요, 낱 글자로 각각 요소로 해서 BANA, NA 이렇게 해서 바나나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A가 3번이나 중복으로 들어가 있고요. N은 2번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remove라는 메서드를 써볼게요. remove는요, 제가 제거하고자 하는 자료를 직접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a.remove 이렇게 해주고 제가 a를 한번 없애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요. 바나나 할 때 a 자리에 있던 그 a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remove 명령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메서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앞에서부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녀석을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A 하고서 remove 하고서 역시 한 번 더 A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A가 사라졌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N을 없애볼 건데요. 요번에는 팝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건데요. 팝이라는 거는요. 자료 구조를 배우셨으면 아실 텐데 스택이나 아니면은 리스트 같은 데에서 자료를 빼내는 걸 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빼내면서 빼낸 자료를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팝에서는 인덱스를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a 점 하고서 팝 해주고서요. 제가 지금 위에 보면 인덱스가 0, 1, 2, 3까지 있는데 n을 한번 두 번째 n을 제거를 해볼게요. 두 번째 n은 인덱스가 2잖아요. 그래서 2를 이렇게 인덱스를 집어넣어 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거한 인덱스를 돌려줘요. 그래서 n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B, N, A만 남았죠. 그래서 자료를 제거하는 방법이 remove하고 pop이 있는데 remove는 처음 나오는 그 녀석을 없애주고요. pop은 인덱스를 받아서 그 인덱스에 있는 애를 제거하면서 반환값으로 제거한 자료를 돌려주는 이런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혹은 다른 영상 더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길쌤, 길정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